자, 이걸 이제 하려면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요 코드를 스낵게임 클래스로 이제 옮겨야 됩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초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빗 메소드로 init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init obj를 할까요? 자, 얘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대로 자동 생성으로 메소드 정의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요 스낵게임도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초기화를 해야 되니까 자, 요걸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만들어 주고요. 자, 얘는 맨 처음에 obj를 초기화를 해 주고요. obj 초기화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테스트 했잖아요. 얘랑 이제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는데 변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롯에 대해서도 바꿔줍니다. 스낵에 대해서도 바꿔주고요. 자, 바꿔주는데 여기서 빨간색 줄이 있는 거는 자,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썼는데 그 네임스페이스 정의를 하지 않아서 되는 거라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또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월 x1, 월 y1이 있는데 얘는 여기 정의되어 있었잖아요. 얘도 우리 코드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 이제 문제없이 초기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더 재밌으려면 난수가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난수 발생이 돼야 되니까 난수 발생을 위해서는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rand see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난수 발생시킵니다. 이 rand seed는 자, 우리가 가지고 헤드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library gametool.hpp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기 위해서 mg 라이브러리에 있는 rand seed를 호출해 줍니다. F12 눌러서 가면 이런 방식으로 현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난수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난수 초기화해서 요 set 포인트를 할 때 난수로 하면 좋습니다. 난수로 하면 좋아서 이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를 하나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게임 오브젝트에 이제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자, void 하는데 set rand pt 해서 void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수 발생시키는 메소드를 또 추가합니다. 난수 발생시키는데 난수 발생시킬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난수를 발생시킬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요 값을 스낵게임이 아니고 게임 오브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네요. 집어넣어서 난수 발생시키는데 x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x2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위치에 난수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난수 발생을 시키는데 난수 발생시킬 때도 네임스페이스 mg 라이브러리를 우리 쓸 거니까 이거 쓴다고 하고 요 밑에 있는 rand ran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난수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x1보다는 작거나 같고 크거나 얘보다는 이제 같거나 이제 커야죠.
크고 x2보다는 같거나 이제 작아야 되는데 렌드 레인지는 마지막 값은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int y는 자 렌드 레인지로 이번엔 똑같이 하는데 y1 y2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y1 값보다는 같아도 되지만 커야 되고 y2 값은 같아도 되는데 얘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렇게 xy 한 다음에 setPt를 해주면 난수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setPt 할 때는 포인트 2로 이제 넣어야 되니까 얘를 다시 포인트 2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보내줘야겠네요. 그래서 set randPt를 해줘서 자,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요 코드가 있습니다. 요 코드를 이제 난수를 발생을 시킬게요. 자, randPt로 해서 난수 발생을 시킵니다. 밑에도 randPt로 난수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 있을지는 모르지만 벽 안에는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때 벽 안에 있어야 되니까 요 수치들을 또 바꿔야겠네요. x1하고 x2, y1하고 y2는 벽이니까 얘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벽 안에 꼭 생기도록 값을 바꿨습니다. 좌표를 잘 생각해 보면 x1이나 y1보다는 항상 커야지 벽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x나 y2보다 작아야지 벽 안에 있는 건데 렌더 레인지는 마지막 값은 발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얘보다 항상 작은 값이 얻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죠.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루프를 돌려야 되는 무한루프를 안 돌려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플레이 쪽에는 무한루프를 이제 돌리겠습니다. 파일 문으로 해서 무한루프를 이제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런 모양으로 프루트하고 스네이크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출력을 하면 다른 위치에 생깁니다. 실행할 때마다 다른 위치에 생깁니다. 그 사용자가 이제 예상을 못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뱀의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는 거는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입력 받는 거를 스네이크 게임에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자, 플레이하는 쪽에 사용자 입력을 받도록 하면 되니까 void라고 해서 check input 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자,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이제 시키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사용자 입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 입력을 이제 확인하려면 일단 키보드가 눌러졌는지 안 눌렀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kb h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kb hit 함수가 있으니까 자, 요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얘 정의된 위치가 아마 conio.h 겁니다. 얘는 이름이 키보드 hit입니다. conio.h 한번 넣어봅니다. 그래서 요 conio.h는 다른 쪽에도 이제 호출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서 이제 넣은 거고요. 이건 키보드가 눌러졌는지 확인한 함수입니다. 자, 키보드가
눌러지면 true를 반환합니다. 사용 입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conio.h, 그러니까 console.io.h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클래스들을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내가 굳이 include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될 텐데 요 현재 구조에서는 그게 없어서 include를 다시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mg 라이브러리에 getKey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키 값을 이제 받는 건데 보통 우리 키보드에 쓰는 키 값은 다 캐릭터입니다. 근데 키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함수 키, 화살표 키, 그래서 int로 정의합니다. 요 키 값을 이제 받아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게임할 때 이제 키값을 받잖아요. 키값을 받는데 요 키값 받아서 이제 스위치 구문을 돌려줍니다. 요 키보드 값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라서 방향을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자, snake dir type 요 dir 값을 이제 받습니다. 받는데 일단 케이스가 A를 누르면 왼쪽 키잖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int 키에 left라는 걸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mg 라벨에 정의된 거라서 그래도 네임스페이스를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IK left라는 거는 그러니까 int로 이제 키보드에 있는 눌러진 값을 이제 받는데 펑션 키라든지 화살표 키는 숫자가 이제 커요. 우리가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요 dir에다가는 snake dir 타입에 left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D죠. D. ASD 할 때 그 D 값이고 얘는 right이 되고요. 그러면 뱀의 방향도 right으로 이제 해줍니다. 근데 위로 가는 거는 키보드 왼쪽 편에서는 W가 되고 키 값은 업키가 되고 스네이크 디렉션 타입에서는 업이 됩니다. 여기 얘가 또 엉뚱한 데 가 있네요. 그 다음으로 다운에 대한 것도 만들어 줍니다. 자, 다운은 D가 아니고 S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키 값은 int 키에 다운이 되고 디렉션도 다운이 됩니다. 그 디렉션을 이제 바꿨습니다. 바꿨고 만약에 뭔가 키가 잘못 눌러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텐데 일단 아무것도 안 눌러졌다는 거는 키가 잘못 눌러졌다는 거는 알려주긴 해야 되니까 요거에 잘못 눌러졌다 방향 설정을 못했다고 해서 null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준 다음에 자 최종적으로 해서 키가 잘 눌러졌으면 얘가 아니겠죠. 자 디렉션을 이제 선택했는데 요 null이 아니라고 하면 뱀의 방향을 바꿔 주면 됩니다. 스네이크에서 set dir 요 dir을 해줍니다.
그럼 뱀이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플레이를 하는데 일단 책 인풋을 이제 해주고요. 자, 인풋 한 다음에 스네이크를 이제 이동을 시켜야죠. 자, 스네이크를 무브를 시킵니다. 자, 무브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앞선 코드처럼 얘를 딜레이를 이제 줘야 됩니다. 자, 딜레이를 줘야 되니까 딜레이를 줍니다. 딜레이 주는데 이 딜레이도 얼마 줄지를 정해야 되니까 define으로 자, 게임의 딜레이를 얼마나 줄지 우리 200 정도로 했습니다. 요 게임 딜레이라고 매크로를 정의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력을 받으면서 뱀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200이니까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서 쉽게 이제 먹을 수가 있네요. 속도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벽을 또 뚫고 나가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려면 이제 이 스네이크가 벽이라든지 프로트하고 이제 부딪혔는지 부딪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속도는 좀 빠르게 100ml초로 하겠습니다. 100ml초로 하고, 그 다음에 스네이크가 이제 부딪혔는지 부딪히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월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isHit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입력은 현재 어떤 좌표값을 받아서 hit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정의를 만들고요. 그래서 리턴을 해주는데 요 pt의 x값을 한번 봅니다. 요 x값이 만약에 요 pt.getx를 해보면 요 pt라는 값은 우리 벽의 왼쪽 편이잖아요. 왼쪽 편이니까 얘보다 만약에 입력으로 받은 값이 작거나 같으면 벽을 때린 거거나 벽을 넘어간 겁니다. 혹은 벽을 이제 오른쪽 편으로 뚫고 나갈 수 있잖아요. 오른쪽 편 값은 pt2가 담당하는데 요 값보다 만약에 들어온 값 스네이크의 좌표를 넘겨줄 겁니다. 얘는 pt는 자, 스네이크의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 벽을 이제 뚫고 나간다는 건 오른쪽 벽의 x 좌표 값보다 큰 거죠. 그렇게 해주고, 혹은 이번에 y 한번 해볼까요? 자, y를 비교를 하는데 자, pt는 벽의 위쪽 값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벽의 위쪽 값 담당을 했으니까 얘보다 만약에 스네이크의 y 좌표가 작으면 또 위쪽으로 벽을 뚫고 간 게 되죠. 혹은 제가 pt2는 아래쪽 벽을 담당하는데 스네이크의 y 좌표가 아래쪽 벽의 y 좌표보다 크다면 뚫고 나가는 거니까 얘는 벽을 hit한 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스를 이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우리가 확인하려면 얘는 프로보다는 게임 오비제이에 넣는 게 좋겠어요. 게임 오비제이에 공통되는 기능이니까 똑같이 갖고 와서 게임 OBJ 부모 클래스에 넣어주고요.
그런 방식이면 월에 있는 isHit은 게임 OBJ의 isHit 함수를 재정이 오버라이드 한 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OBJ의 hit 함수는 비교가 간단합니다. x좌표가 같은가 확인하고요. 혹은 x좌표도 같고 그리고 혹은이 아니고 그리고가 돼야 됩니다. and 자 pt.getY y하고 값이 같은가 이제 비교합니다. 그래서 값이 같으면 점수를 이제 먹은 게 되고 다르면 당연히 안 먹은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 봅니다. 자, 스네이크 이제 무브를 했습니다. 자, 무브를 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하는 게 요 프룻에 isHit을 하는 겁니다. isHit을 해서 요 스네이크의 현재 좌표값을 가지고 옵니다. 스네이크 좌표값 갖고 와야 되니까 게임 오브젝트에 getPT 함수를 하나 get터로 이제 만들어야겠네요. 접근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은 객체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getPT로 갖고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득점을 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득점을 했다고 이제 해야 되고, 자, else if로 월에 벽에 이제 부딪혔는가도 봐야 됩니다. 벽에 부딪혔는가 보려고 해도 스네이크에 현재 pt 값을 이제 넘겨줘야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 게임이 이제 끝나야 됩니다.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서 브레이크를 이제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Cout으로 게임 오버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할 때도 원래 게임을 이제 건드리면 안 되니까 게임 오버 하는 것도 자, 요 y 값 밑에다가 이 커서를 움직여서 이제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네임스페이스 이용해 가지고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스탠다드도 풀고요. 그래서 go to xy 해서 x축은 0값이고 y축 값은 월 y2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게임 오버를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얘보다는 한 칸 더 밑에, 두 칸 더 밑에 할까요? 두 칸 더 밑에 해서 출력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비교가 잘 되는가 한번 볼까요? 벽을 뚫고 갑니다. 그럼 게임 오버가 되게 됩니다. 게임 오버 되게 되는데 이게 아까 요 밑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콘솔에 윈도우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진 않네요. 그래서 얘를 하려면 그냥 꼭대기로 올려야겠습니다. 그냥 꼭대기로 올려서 게임 오버 코멘트를 하는 걸로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프로스를 먹었고 올라가서 게임 오버, 여기서 이제 게임 오버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득점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득점 기록을 하려면 정각판이 이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스코어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자, 인트로 해서 자, 스코어는 0입니다. 자, 스코어는 0으로 해서 득점할 때마다 하나씩 스코어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하고 요 점수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자, 프린트 스코어라는 거를 하나 여기 만들어 볼게요. 보이드에서 프린트 스코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입력은 없고요. 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프린트 스코어를 해줍니다. 0점이 찍히겠죠. 그럼 여기다가 프린트 스코어를 해주는데, 프린트 스코어 해줄 위치는 맨 위에 위치입니다. 맨 위에 위치라서 요 갖고 와서 goto xy 해가지고 값을 출력을 그냥 해주면 됩니다. goto xy에서 00으로 이동해서 여기다가 점수를 이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점수는 그래서 이 스코어를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면 되죠. 자, 점수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되고, 요 색깔도 이제 우리 표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색깔 표시하는 거는 게임 오비제이에 요 함수가 있습니다. 요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색깔 표시를 해줄 건데, 너무 현란하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배경색은 블랙으로 하고요. 글자색은 화이트. 우리가 기본 배경으로 삼았던 디폴트 값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점수는 0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자,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요 스코어를 이제 먹었으면 업데이트 하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요걸 이제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스코어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는 코드로 이제 게임이 완성이 됩니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지금 못 먹었고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자, 점수가 이제 1점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룻이 이제 없어졌으면 프룻이 또 생겨야 되잖아요. 프룻 생기는 기능을 또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게임이 이제 다 완성된지 알았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프룻을 이제 먹었으면 여기다가 새로운 프룻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프룻을 만드는 거는 얘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얘랑 똑같이. 그래서 랜드 포인트 해가지고 드로우를 이제 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다시 보이드로 make fruit이라는 메소드를 또 만듭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지향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메소드 많이 만들기, 함수 많이 만들기, 클래스 많이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은 이 함수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루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든 메소드를 순차적으로 이제 호출하면 됩니다. 이미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색깔이라든지 쉐입은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려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별거 없게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메소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메소드가 클래스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고, 게임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 이게 익숙해지면 게임을 내가 프로그래밍을 못해서 못 만든다 이런 경우는 없고, 내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잘 못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실력이 떨어져서 잘 못 만든다 뭐 이런 거지. 그 프로그래밍은 이런 방식을 계속 여러분이 반복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게임을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스코어를 땄으면 그 다음에 make fruit 해서 프루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루트 하나 먹었고요. 가서 2개 먹었고
예, 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성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이 이제 진행되도록 완성을 했습니다.